2020 대선 특집 방송 성경적 미국을 위한 우리의 선택은 두 달 남짓 달려온 특별 방송 어느덧 오늘 그 마지막 회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선거 참여 또 미국의 정치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해드리고 특별히 크리스천 밸류로 분별하시는 분별력 더하는 시간 되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최종 회로 이제 유익한 시간 오늘 1시간도 부족하게 좀 나누기도 아까운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게스트분들 한 분 한 분 빨리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아주 깊은 조언 더해주시고 폭넓은 그림으로 그려주고 계시죠. 전 라팔만 시장님이셨습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자리하고 계시고요. 태평양 법률협회 한임 담당관 주성철 목사님,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 한인 담당관입니다. 에리카 윤님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게 될 영광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매주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연방대법관 임명 이슈 다뤄드렸잖아요. 네. 일단은 상원 아주 무난하게 통과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연방대법관 사이트 들어가면 이름이 이미 이제 탁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만 업데이트 안 되어 있지. 앞으로 미국 정치의 흐름 또 법원의 판결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우리 스티브 황보 장로님 먼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무난히 된 것 같기는 한데 네. 과정은 상당히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대선을 바로 앞두고 하는 바람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번에 임명한 것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상당히 그분의 하나의 레거시로 업적으로 남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9명의 대법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여성 대법관들 중에서는 그 프로라이프의 뷰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여성 대법관이시고, 그리고 이제 48세로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30년 길게 해서 40년까지도 대법관으로 이제 일을 하실 수 있는 종신직이니까요. 예, 아주 실력이 있으신 분인데 예. 그 청문회를 마치고 이제 인준하는 과정에 투표하는 과정에서 법사원이 이제 대법관을 인준을 하죠. 법사위에서 투표를 할 때에 민주당 10명의 그 멤버들은 다 이제 보이콧을 하고 투표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서 본회의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공화당과 민주당이 갈렸는데 공화당의 한 명이 이제 반대 합표를 던지는 바람에 52대 48로 네. 지난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이제 결정이 됐고 네. 그날 밤에 바로 그날 밤에 백악관에서 취임식을 하고 선서를 하고 이제 취임을 했죠. 예. 예,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할 역할이 중요한 것은 그렇죠.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민주당 쪽 분들이 자신들의 그 의회를 통한 이제 입법 활동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대법원을 이용을 해서 입법 활동은 비슷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예. 이제 그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진보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대법원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꼭 이렇게 공화당 편을 들 것이다, 보수 편을 들 것이다 그런 것보다는 상당히 이제 좀 이 법에 입각해서 헌법에 맞는 그런 네. 법적인 그런 그 판결들을 내릴 수 있는 그 정치를 하지 않고 그 대법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 전망도 주셨고요. 이제 이 보수 성향 베러 대법관이 조인을 했기 때문에 연방 대법관은 보수 6명, 진보 3명, 우위적인 보수 성향을 갖게 된 거잖아요. 우리 주성철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새롭게 조인한 에이미 코니 버렛 법 철학이라든지 종교 철학, 그런데 철저히 법 기준에 의해서 판결을 해야 된다 예전에 조언 주셨었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아무리 보수 이런 성향을 가졌어도 네네. 이분이 더 강력한 것은 원래 헌법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물론 저기 보수적의 영향은 끼치겠지만 그렇게 그다지 이렇게 큰 저기 변화는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슬픈 얘기는 옛날에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의견 차이가 있어도 또 의견 차이가 보담도 그 정당 색깔이 틀려도 의견의 어떤 중요성을 보고서는 서로 간의 바이파리션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향을 줬는데 예. 이제는 완전히 흑백으로 갈라져 가지고 저도 염려하는 것이 이번에 이렇게 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이
대법원에 올라가면은 보수가 이긴다, 보수 성향을 가지고 민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우선 잘못된 거예요. 네. 이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영향권은 행사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누가 더 원래 오리지널 헌법에 입각해서 그것을 법을 해결하느냐, 해석을 하느냐 거기에 중점이 있는 것이죠. 예. 예. 현재 대법관들의 9명 중 7명이 캐톨릭 신자라 그러던데요.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제 캐톨릭도 이게 다 캐톨릭이지만 그분들이 보는 보수, 진보, 중간 이게 다 다릅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이 이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뭐 나중에 또 말씀하겠지만 이번에 교황이 LGBTQ를 네. 이렇게 보호한 거 규제했죠. 봤을 때에 네. 이거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상당히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에 교황 제도에 있는 교황의 그 어떤 어소리티가 요즘에 들어와서 현대 적어도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분의 말이 상당히 이제 수그러진 게 그분의 얘기 자체가 뭐 종교적으로 보면 이 원래 교황 말이 하나님을 대신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무조건 따랐는데 그 사람의 허점이 많이 드러나다 예, 예.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서 그렇죠. 이제는 교황에 주어진 그 어소리티가 그렇게 강력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잠시 뒤에 좀 더 구체적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하고요. 일단은 이 에이미 코닐 파렌사의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총기 규제, 낙태 그렇죠. 반대 엄격한 또 잣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성경적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기를 이제 기도해야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네. 확실하게 그분의 법에 대한 네. 그 필로소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별 변함이 없을 네.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요. 지역 곳곳에서 현장 예배를 이제 예배 금지 명령이 있었는데도 현장 예배를 제기한 특히 대형 교회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예. 보수 성향을 좀 강력하게 띈 교회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 예. 벌금 폭탄을 맞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교회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또 벌금 폭탄을 맞아서 현장 예배 자체를 무산시키고 이제 이런 대응을 갖는 교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얘기가 네. 벌금 폭탄을 받았지만 이게 네. 시행된 것은 아니거든요. 아, 근데 미디어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네. 벌금 받은 것만 얘기하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걸 얘기하지 않고 그렇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된 것은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네. 뭐냐면 대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런 폭탄을 맞았다 해서 이제는 그거 하면 큰일 안 났다. 되겠다 네. 해가지고 그냥 클로즈 해오는 그 자체가 지혜가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밸리 지역에도 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큰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네. 그것이 벌써 6주가 지났거든요. 네. 지금 7주째 들어가는데 네. LA시에서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야기한 것이 네. 법령이지만 이게 법제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만 하기 때문에 만약에 LA시에서 네. 그 목사님을 연행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송이 더 전개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방적으로 벌금 폭탄 받았다. 그럴 때 우리 다 클로즈 해야 된다. 시행해야 되고.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예.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정치 분위기하고 미국의 정치 분위기하고 절대 다릅니다. 아,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겨라 그 얘기는 아닌데 네. 이게 종교 탄압이나 종교 억압에 대해서 내 자신이 이게 억압을 받았을 때는 얼마든지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누가 여기서 신고한다고 그래서 네. 경찰이 그냥 들어닥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가정이든 교회든 어느 단체든 간에 만약에 경찰이 예를 들면은 집안이나 그 네. 빌딩에 하려면 판사의 그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판사에 사인한 영장이 없이는 아무도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럼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되 일단은 벌금을 부과받았다. 뭐 22만 불까지 올라가니까요. 이 중소형 한인 교회들은 더 조심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절차가 아니 진행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포탄에 22만 불 받잖아요. 받았다. 예. 그러면 그걸 당장 내라고 뭐 이게 없는 거야 아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은 이건 차차 되어지는데 예. 이것을 받았을 때에 저희 협회 같은 데서는 이게 종교 탄압이기 때문에 예. 분명한 것은 이걸 소송을 겁니다. 그 정부에다 카운티에다. 소송을 하는 방법이 그러면 있고요. 소송이 되어지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게 2년이고 3년이고 이게 그 벌금을 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폭탄 벌금을 받았다. 그러면 이 소송이 되어지면 소송이 성사가 되면은
서로 간에 법원에서 공방을 이룰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 완전히 마지막 판사가 땅땅땅 때리고서 네. 판결하기 전까지는 이게 안 되고 혹시라도 만약에 그렇게 많은 벌금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거 그렇지는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정이 하니까 우리가 좀 페이먼트를 내겠다 무슨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러면 판사가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 특별히 한인교회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은 정부에서 뭘 통지를 받았거나 뭐 폭탄 선언을 받았거나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 그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에는 법이 있기 때문에 예. 상대방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쪽에서도 이 받아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누가 유력한가에 대해서 그러면 제일 유력한 게 뭐냐면 저희 협회 같은 데서는 미국 헌법, 미국 수정 헌법에 근거해 가지고 예. 이것을 해결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개인적으로 누가 이제 소송을 받았는데 종교 이슈로요. 예. 근데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래서 어려워하지 말라고 물론 이것이 해결된다 이 약속은 못 드려도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지 말고 그러지 말고 담당하는 전문 변호사나 전문 변호협회에다 연락을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해가지고 특별히 저희 종교 이슈 같은 거는 저희 협회에서는 무상으로 도와주니까 예, 그렇죠. 무상으로 도와주고 대신 변호해주고 목사님 변호해주고 교회 변호해주는데 이게 한국하고 이 정치 풍도나 법 풍도가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거 받아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누가 뭐 22만 불 폭탄선을 받았다 해가지고 그것 언론을 가지고 통해서 그거 또 언론을 통해서 필요 없다. 얘기하고 제가 최근에 한국 방송을 들었는데 네. 한국 텔레비전 방송에서 뉴욕의 어디 교회에서 그렇죠. 대면 예배 하는데 맞아요. 마스크도 안 쓰고 총총히 앉아가서 예배 드리다 보고 거기서 확진자가 3명 나왔다. 이런 보도만 자꾸만 얘기하니까 그러면 대면 예배 지금 우리 벨리에 있는 그 교회는 적어도 한 주일에 7,000명, 8,000명이 모이고 12,000명이 모입니다. 네. 그런데 그날 지난 9개월 동안 이분들이 그렇게 총총히 모였는데도 확진자 없었고 네. 죽은 사람 없었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좋은 케이스들은 TV 방송, 언론에서 방송 안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군요. 오늘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네요. 로컬에서도 아니, 왜 제가 교회 열 받아서 그래요. 아니 말씀 잘해 주셨고요. 로컬에서 교회 주차장으로 쓰던 것들 이제 시정부에서 더 이상 못 쓰게 뭐 이런 보복 조치도 나왔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고 있는데 우리 스티브 황 부장님 혹시 더해 주실 이야기 있으세요? 글쎄,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목사님이 계신 단체가 귀하다는 게 미국에서는 확실히 이렇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보니까 뭐 목사를 감옥에 집어넣더라고요. 뭐 그리고 어떤 교회를 뭐 이렇게 확신을 시키는 그런 그로 몰아가지고 아주 불이익을 주고 그러는데 미국은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돼서 정부나 시장이나 이제 이 정부, 이 주정부가 조금 자기의 권력을 넘어서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물론 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협조를 해야죠. 이렇게 확진이 번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보면은 다들 조심하시죠. 조심하고 네. 책임감 있게 맞아요. 다들 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린다는 거는 우리에게 얼마나 참 정말 힘든 일입니까? 네. 예,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지혜롭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이슈가 있더라도 너무 패닉하지 마시고 이분이 계신 단체, 우리 목사님 계신 단체 아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후원도 좀 필요하고요. 야, 그럼요. 예.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예, 교계 이슈 하나만 더 짚고요. 이제 예. 본격적인 저희 선거 투표 이야기 좀 나눠볼 텐데요. 네. 캐톨릭 교황 동성애 지지하고 그들의 인권까지 존중한다 발언이 있었는데 이제 보수 교단이죠. 가장 큰 미국 교단 SBC에서 이제 강력 반발했어요. 그렇죠. 우려의 입장 목탄했는데 교계에 미칠 영향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yes and no가 동남인데 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교황 측에서 봤을 때 교황이 그 양반이 그 얘기했을 때 그 의도가 뭐냐. 의도. 그 의도가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도 인권적으로 사람 말이 좀 이상한데 예. 사람을 존중해 주는 예. 거 그런 의미에서 얘기했느냐 네. 아니면 아예 동성애자도 이 성경적으로 허락했느냐 그게 의문이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게 불확실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 사람이 그런 얘기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좀 조심스러운데 이것이 영향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교황의 어토리티가 상당히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을 캐톨릭 교회 안에서도 거부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상 LGBTQ 거부하는 그 캐톨릭 신자들도 많고 또 추기경들도 많고 그 다이소스네 거기도 많은데 그렇게 영향을 끼치고 대부분이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그거 절대로 반대하죠. 그 다음에 반대하는 가운데서 그게 어떤 그 사회적인 분위기보다는 성경에 근거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론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혼 이슈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신학적인 이슈는 얼마든지 쌍방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동성애자나 LGBTQ에 대한 그 내용 자체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 이건 창조의 문제, 하나님의 섭리 창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굳이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단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그 동성애자를 이렇게 영입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캐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복음주의에서 보수 복음주의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는 다분히 이 성경에 어긋난 얘기이기 때문에 반대하고 나서죠. 네. 예. 여러 이슈들이 대선 전에 겹쳐 나오면서 크리스천 분들이 크리스천 밸류를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되겠다라는 과제가 좀 많이 주어진 것 같고요. 그동안 저희가 한 7회에 걸쳐서 전해드렸던 시간들 잘 들어보시면 분별력이 반드시 생기실 거고요. 난리지도 정립이 되실 겁니다. 본격적 수표 이야기를 좀 하죠. 역대 최고 우편 투표율 또 뭐 조기 선거 투표율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추이가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에리카 윤님? 네, 우선 저희 오렌지 카운티 유권자 현황부터 해서 이제 투표율까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선거관리국은요, 등록 유권자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선거 관할 구역인데요. 이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가 지난 선거까지는 약 160여만 명 선의 등록 유권자가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170만 명을 돌파하여서 지금 현재 오렌지 카운티의 등록 유권자 수는 177만 명이에요. 되게 경이로운 숫자죠. 그래서 이 중에 한국어 번역본을 신청하신 유권자분들께서는 14,400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발송된 177만여 개의 투표용지 중에서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1만여 개의 투표용지가 이미 반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약 한 40%가 못 미치는 투표율을 이미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시기하고 비교해 보았을 때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할인들입니까? 네. 이게 오렌지 카운티 전체. 네네. 전체고 한인 유권자의 경우는 이제 매 선거마다 평균 투표율보다 약 5% 정도에서 10%까지 좀 저조한 못 미친 투표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6년의 경우에 대통령 예비 선거 시에 카운티 투표율은 50%였는데 한인 유권자분들은 38%였어요. 근데 올해 예비 선거에서는 카운티 투표율 50%에 한인 유권자분들이 46%였거든요. 이미 4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8% 이상의 투표율을 보였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보았을 때 이번 총선거에서도 투표율이 이전보다 능가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선거관리국 직원분이 나와주시니 오전까지 업데이트 때 따끈따끈한 통계까지 알려주셨고 바로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카운티 수치도 수치지만 한인분들의 참여가 확실히 현저하게 늘어났다. 그러니까 4년 전 대선과 비교해서 역대 최고다 하셨는데 스티브 황보 장로님도 이제 정치인이셨기 때문에 체감하시는 게 좀 다르세요? 어떠세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전체의 투표율을 보면은 50%를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가 조금 뒤지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그게 아마 사전 투표가 조금 늦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제까지 보면은 미국 전체 유권자들 중에서 한 55% 정도가 이미 투표를 마친 것 같아요. 예, 그거 보면 상당히 이번 대선은 상당히 열기가 뜨겁고 그리고 뭘 우리가 보냐면은 왜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있나 보면은 이 두 명의 대선 후보들이 이 나라를 끌고 가자 하는 방향이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지지하시는 분도 있고 상대를 반대하시는 분도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아주 열심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번에 조금 이 voter registration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갔습니까? 전에 비해서? 그렇죠. 카운티 전체로 보면은 그렇죠. 이제
160여만 명이었다가 지금 이제 한 2달 이내에 170만 명을 돌파해서 지금 177만 명까지 왔으니까 네. 굉장히 큰 숫자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한인 유권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은 그 언어 번역본을 신청하신 분들만 추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바로바로 체크를 했을 때 이제 지난 3월 예비선거 후에 체크를 했을 때는 신청하신 분들이 13,600분 정도였고 한 달 전에 제가 그 체크했을 때는 14,400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6개월 사이에 800분이 넘는 분이 이제 번역본을 신청을 하신 거죠. 물론 기존 유권자분들 중에서 번역본을 새로 신청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신규 유권자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또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린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1.5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한국 유권자 그 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서 이제 한국권에 있지만은 그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유권자도 만약에 조사가 된다 그러면 그 상당히 보ard of registration이 상당히 높을 거라. 그럴 수 있겠네요. 있어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네, 맞아요. 저희 선거관리국에서는 이제 일단은 그 조사하는 경로가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유권자분들께서 유권자 등록을 하실 때 이제 출생지를 표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출생지로 이제 저희가 추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번역본 신청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은 이제 성씨로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하지 그럴 수 않을까 싶은 게 있겠네요. 있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태어났는데 이제 한국어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도 저도 포함이 안 되는 그러네요. 경우니까 근데 그러면 좋을 텐데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장씨 같은 경우는 중국어하고 영어로 표기가 같이 그렇죠. 쉐어가 안 되고 되죠. 이러한 부분이 있기 이 씨도 때문에 그렇고. 예. 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있습니다. 아주 좋은 네.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예, 말 예. 그대로 이 한국어 번역본이 예전보다 많이 활성화됐지만 오히려 더 헷갈릴 경우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 저 차라리 네. 영어를 보는 게 편하다. 개인적으로 예. 우리 집에 이제 둘째 아이고 이제 아직 이제 장가 안 간 둘째 네. 아이가 있는데 걔도 있는데 걔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예, 예. 태어났는데 그 친구는 이제 예를 들면은 아무런 그 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도 예, 저도 예, 그렇죠. 해당이 안 예, 되는 예,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분들까지 감안하면 말 그대로 굉장히 코리안 많으시죠. 아메리칸 네. 분들의 참여율은 높을 수도 있다. 그렇죠. 긍정적 이런 주셨고요. 역대 관심사가 굉장히 대립되기 때문에 선거 당일날 군 병력, 경찰 병력 최대 배치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명품샵도 다 클로즈하고 이제 혹시 폭력 시위까지 나올까봐 이제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언론의 과장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가능성을 두고 보세요? 지금도 그 최근에 일어난 펜실바니아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그 어제도 보면은 그 필라델피아에서 굉장히 루링이 있었고 그 뭐 경찰들도 거의 뭐 그냥 구경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그 상대방에서 수긍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배하는 후보들이 그 후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패배했을 경우에 그것을 깨끗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한 나라가 선거 때문에 갈라졌지만은 다시 합치자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분열을 막아야죠. 예, 그렇게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그 가능성은 상당히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다 볼드업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네네. 복동이랄 것 같아서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예,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미국인들 20% 이상은 내가 불복할 거다 결과에 대답했다고 하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선거에 대해서 직접은 얘기보다도 네. 이 미국이 이렇게 왔을 때 이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상태 속에서 보면은 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 두 사람의 그 캔디데이트가 완전히 거의 180도 다르다 해도 다르죠? 과언이 아닐 네. 정도로 이 미국이 참 기로에 놀려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를 갈 것이냐 아니면 소셜리스트한 그런 어떤 영향을 가지고 갈 것이냐. 특별히 캐머라 그 여기 부통령 한 사람도 사실 소셜리스트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러쿵저러쿵 그저 옛날에는 아주 깨끗하게 순복하고 이제 같이 미국을 함께 이제 네. 이끌어가는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본주의나 아니면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같은 공통점인데 이번 선거를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이게 거의 다르다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이 선거를 통해서 완전히 기로에 놀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근데 이걸 누구한테 블레임하는 것보다도 예. 참 그동안에 이 크리스천 밸류가 상당히 만약에 떨어져서 이제 거의 바닥을 쳤다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한 양심이라든가 도덕, 윤리 이런 것이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타가지고 루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루링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루링하면서 이것이 자기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자유수호라 생각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니네도 잘 사니까 내가 좀 가져가도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잡숴봤을 때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게.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제 선거 결정 나면은 네. 아마도 좀 이렇게 여러 대도시에서 폭동도 일어날 예. 것이고 아마 그런 것을 아마 예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기에 미국의 성경적 회복이 정말 시급한 것임을 저희가 절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자기 집 앞에 팻말 두고 사인을 두고 차에 스티커를 붙여서 자신의 지지 후보나 정당 나타냈는데 요즘은 좀 이렇게 수거하는 추세래요. 이게 무서워서 보복이 무서워서. 이 선거법에 의하면 어떤가요,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네. 이제 범죄 행위로 간주가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그 가주 총무처에서 익명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신고를 할 수 있는 한라인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866-575-1558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화번호 해주시면 한국어로도 지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위협을 느끼거나 이렇게 선거에 일해서 뭐 사기, 방조, 교사 이러한 것들을 보셨을 때 아니면 또 경험하셨을 때 이쪽으로 조치를 취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선거관리국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추후 조치를 같이 취해드릴 수 있죠. 한 가지 거기다 예, 더 예. 애다면 특별히 교회 예. 교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미국 전역에서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잘못 이해가 된 것 같아요. 교회하고 백인 우월주의하고 이렇게 연결 지어가지고 예. 이것이 이번에 만약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선거가 됐을 때 가장 가까운 교회를 어택할 수도 있겠다라 가지고 일단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 지도자님들께서 예. 인근에 있는 경찰국이나 아니면 셰리프 디파트먼트에 미리 연락들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의논해서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피해가 많이 입었거든요. 네. 뉴스 미디어에서는 보고 안 됐지만은 그렇죠. 많이 안 알려요. 교회 방화도 있었고 그다음에 브레이킹이 있었고 도둑도 있었고 근데 교회는 또 그 방송 기구들이 상당히 비싼 그렇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몽땅 다 가져가는 것도 있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각 교회에서 좀 미리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미국은 총기가 있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다 모인 지금 뭐 그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은 혹시 그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모여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그렇죠.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총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반격을 그렇게 한다며 그러면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들은 네. 상당히 이제 그런 거를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이제 어떻게 그런 많은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이베큐에이를 하느냐 또 어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드리는 시간 동안에는 문을 어떻게 잠그느냐 이렇게 또 누가 이렇게 감시를 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하고 또 제가 있었던 그 장로로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제 저희 교인들 중에서 이제 경찰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뒤 양쪽 코너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왜냐하면 시의회에서도 그래요. 시의회에서도 경찰 치입하고 경찰관들이 주의회 시의회 미팅을 할 때에 제일 뒤에 앉아서 그런 상황이 생길 경우를 위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교회를 그런 식으로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은 총기가 아주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준비하시고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부탁하면 네네. 저희 협회에서 제가 특별히 그 교회 안전을 위해 가지고 세미나를 이렇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혹시 만약에 교회에서 필요하시다 네네. 그러면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내용의 책자도 있습니다. 아직 번역은 안 돼 있지만 영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 된 거. 가이드라인이. 그 영어로 된 걸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 내용 속에서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있고 또 이제 교회에서 우리 교회 제가 섬기는 이제 협동모사로 섬기는 교회도 거기에 비번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 잘 의논해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경찰관이나 아니면 그 셰리프 디파트먼트에 찾아가셔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하시면서 이제 교회 안전을 위해서 뭘 하나 예를 들면 CCTV를 또 설치한다든가 뭐 그런 내용도 있고 또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시게 되면은 이 어떤 한 30분 정도면 돼요. 이거 그 웬만한 건 여러분들이 다 읽어야 되시겠지만은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비상 사태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장로님이 얘기했지만 이건 미국의 남부 지역에는요. 네. 그 총기를 가지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 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꼭 그걸 하라 그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보호법도 네.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예. 실제로 예배도 쪽에 총기 사고가 일어났는데 있었죠. 뒤에 그 비번으로 서 계시던 리타이어만 폴리스먼 네. 그 폴리스가 이제 총기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도 생명을 좀 살릴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선례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요. 그 인도 예배는 요즘에 문을 활짝 뒷문까지 열어놓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좀 치안 방지를 위해서 그렇죠. 네,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들을 더해주게 되시네요. 다시 투표 관련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끝났지만 이제 조건부 등록은 진행되고 있잖아요. 한 번 더 네.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오렌지 네. 카운티 168곳의 투표센터 중에 아무 곳에나 방문하셔서 네. 유권자 등록 후에 그 자리에서 바로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편으로는 불가하고요. 꼭 방문으로만 하셔야 되고요. 유권자 등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드라이버 라이센스와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19일자로 유권자 등록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네. 앞으로 선거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하셔야 하는 분은 조건부 유권자 등록으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주가 되는데요. 유권자분들께서 느끼시는 다른 점은 이제 일반 유권자 등록 신청서와 서류 양식이 다른 정도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바로 하시고 이제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부에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유권자 등록 처리를 하고 이에 따라서 투표 개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미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당일에는 투표 등록을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 수는 없나요? 그러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네. 예, 예. 네. 그리고 다른 주는 보니까 궁금해하는 게 유권자들이 내가 이미 투표를 했는데 우편 투표로 투표를 했는데 투표 날 이전에 내가 표를 바꿀 수가 있느냐 그런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변해서. 네네. 캘리포니아는 가능한가요? 이제 그러한 뉴스가 최근 며칠 새 나온 것 같아요. Can I 네. change my vote? 네, 맞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제 반납한 투표용지만 개표 처리가 돼요. 안 된다 말씀이신 거예요? 네, 바꿀 수가 이게 없습니다. 주별로 다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설레가 좀 있는데 다 주마다 네, 또 주마다. 체인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네. 캘리포니아는 불가능하다. 네, 캘리포니아는 이미 우편 투표 불가능합니다. 마치셨다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권자 등록을 이게 그 투표가 아니에요. 유권자 등록을 이미 다 하셨는데 이제 변경하셔야 되는 경우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유권자 등록을 하신 후에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도 투표센터에 가시면 되세요. 어떠한 네. 이슈가 있을 때 변경을 예를 해야 들면은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정당 변경이라든지 주소 변경이 가장 빈번한 경우인데요. 이사하셨을 때. 네, 이사하셨을 때 맞아요. 네. 이제 이러한 사항은 이제 유권자분들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네. 전화를 주시거나 하시면은 저희가 임의로 변경해 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투표센터로 가셔야 되는데 이제 일반 투표소에서 투표센터로 올해 전환이 되면서 유권자분들이 누리실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투표소에서는 이러한 변경 절차가 없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투표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가셔서 신청서 작성을 안 하셔도 본인 확인 후에 정보 변경을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 주셔야 됐는데 투표센터에 방문하시면 그런 게 없으셔도 되고요.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주소 변경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DMV 같은 곳에 거주지 변경을 신고하시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럴 때 선거관리국에서 관리하는 유권자 정보도 같이 갱신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외에도 이제 뭐 사설 조사기관하고 연계하여서 이제 인슈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뀐 것 같다고 파악이 되었을 경우에 유권자들에게 저희가 수시로 확인 엽서를 발송해서 이제 주소 변경 확인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물론 네. 별도로 유권자분들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작성해줘도 괜찮고요. 예. 그런데 그런 변경이 투표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투표하는 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런 변경은 투표가 끝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하셨는 거죠. 맞습니다. 예, 네. 투표는 지금 하고. 네, 예.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 스티브 황보장로님 다 알고 계신데 한 번 더 질문하시면서 컨펌을 해주신 거예요. 요즘에 언론도 역시 또
대량의 우편 투표지가 뭐 버려졌다, 폐기된 걸 발견했다. 이 일부 언론 보도인가요? 많이 일어나는 이 굉장히 비일비재한 이슈인가요? 저희 선거관리국에서는 그렇게 파악한 바가 많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들은 바로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그 선거관리국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방안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저희 선거관리국에서는 유권자분들께서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저희가 받아봤을 때 주소지를 보면은 그 주소지가 아파트 번호 호수라고 하죠. 네. 그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까지 파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 이 빌딩에 아파트 호수가 있어야 되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권자분께서 실수로 뭐 아파트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셨다든지 기타 이유로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 그 투표용지 발송 자체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 우편하고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몇 번 받고 좀 알게 된 사실인데, 예를 들면은 시니어 단지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좀 작은 아파트 단지 예. 사시는 분들은 우편함에 이제 본인 성함이 기재되어 있다고 예. 하세요. 그래서 우편 집배원분께서 이제 우편을 전달하실 때 아파서 호수가 없어도 이름을 이름으로. 매칭하셔서 이제 수령하도록 도와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전화를 받을 때 보면은 유권자분들께서 이제 일반 우편은 잘 받고 있는데 투표용지는 오지 않았다. 예, 하셔서 제가 알아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예 발송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수인 못 넘버가 받아보시는 없으면 거죠. 선거관리국에서는 발송을 안 한다.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 무더기로 어딘가에 버려지거나 예, 예. 하는 것을 방지하기 방지하는 위한 거. 방책이기도 하죠. 예. 왜냐하면 정확하게 거주지에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 등록을 하실 때 이제 꼭 아파트 주소까지 기재하셔야 되세요. 근데 오늘도 나온 뉴스를 보니까 네. 그 우편 집배원이 타주에서 몇백 표를 버렸다고 그래요. 버려서 이제 그게 잡혀서 네.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어가는데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선거가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것 이슈가 같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좀 일찍 미리 직접 가셔서 투표를 하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조기 현장 투표 이게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나요? 네, 현장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되고요. 네. 내일 이제 30일이죠. 네. 금요일부터 11월 3일까지 네. 운영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168군데에 있고요. 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제 2일까지는 그렇게 운영되고, 선거일 당일날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예. 운영돼요. 네. 해당 카운티 선거국 설치하셔서 들어가시면 네. 어디에 선거소가 마련되어 있는지 투표소 마련되어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영어가 맞아요. 어렵지 않고 쉽게 찾으실 수 네.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가시고요. 선거 당일날 핸디캡들을 위한 지원도 있나요? 배려도 그럼요. 있나요? 저희가 이제 그 장애인 유권자 지원 및 이제 투표 참여 방안들이 네. 있는데요. 우선 몸이 불편하신 유권자분들께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네. 수 있으세요. 이제 투표센터 방문을 하셨을 때는 이제 모든 투표센터는 장애인 접근성 규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입장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자투표기가 3대에서 5대 정도 각 투표소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기기는 시각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글씨 크기나 명암 또 색상 조절이 가능하고요. 음성 지원이 되어서 네. 꼭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음성 안내를 따라서 투표를 마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다음에 투표센터 안에 기표소의 경우에 휠체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너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렇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유권자분들께서는 최대 2분까지 동반해서 투표를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투표 방법인데요. 원거리 이용 우편 투표 용지라고 해서 해외 유권자나 이제 몸이 불편하신 유권자분들이 개인 컴퓨터를 다운로드 받고 이제 웹상에서 기표한 후에 인쇄하여서 우편으로 반송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투표소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까지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가 되었는데요. 네. 이제 선거관리국에 전화해 주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 대략적으로 기표용 웹사이트로 안내가 되실 거세요. 그래서 네. 컴퓨터 상에서 기표를 하시고 투표용지를 인쇄하시게 되시고요. 반송 봉투도 이제 본래 크기 이미지대로 저희가 업로드를 해놓아서 이제 봉투를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다 투표를 넣으시고 봉인하셔서 보내주시면 되세요. 예. 그리고 현장 투표가 전에는 자기가 투표하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아니죠? 아무 네, 때나. 이제 아무 곳에나 가셔도 되시고요. 카운티 안에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어디든지 가능한가요? 이게 카운티마다 정책이 조금씩 달라서 네. 오렌지 카운티 같은 경우는 아무 곳에나 가셔도 되시고 LA 카운티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이 LA 카운티에 가서도 투표를 할 수 있나요? 플로리튼에 아, 사시는데 아니요. 그건 안 같은 되죠. 네, 네, 카운티 같은 내에서 카운티에서만? 같은 카운티 내에서만 방문이 가능해요. 예. 근데 네. 그 얘기가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요건 더 다른 이슈지만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법을 내렸어도 네.
각 카운티마다 그 법에 대한 대응법이 좀 달라요. 또 그렇게 연결성이 있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 문제도 네. 거버너하고 저희 협회하고 이렇게 소송이 걸려서 법정 투쟁을 하는데도 네.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카운티가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렌지 카운티 안에서는 그 뭐 요즘은 첨단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아무 데서 할 수 있지만은 네. 그 카운티를 벗어나서는 각 카운티마다 좀 조정 룰이랑 요게 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좀 시간을 앞당겨서 빨리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 당일날 내가 트래픽이 좀 있어갖고 퇴근하고 너무너무 늦게 가서 가까스로 들어가 줄을 섰는데 투표소가 클로즈를 한다고 한다.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이제 투표 시간이 임박해서 사람이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일단은 그럴 때는 저희가 투표 마감 시간이 8시죠. 네. 오후 8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줄에 서 계시면 투표가 가능하세요. 인라인, 겟인라인 하고 계시다면 네, 맞아요. 줄에 투표 서 참여 계시면 가능하다. 줄에 서 계시면 가능하시고 투표용지 투입한 반납도 이제 8시까지 줄에 서 계시면 가능하세요. 예. 그 다음에 투표 당일날이든지 뭐 현장 투표가 지금 시작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대기 시간을 온라인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에 방문하시면은 아. 이제 대기 시간을 보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전통적으로 몇 년째 투표소로 지정이 된 곳이나 예. 시청이나 관공서 같은 경우는 알아보기가 쉬우셔서 예. 유권자가 몰리는 형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온라인으로 확인하시고 이제 대기 시간이 좀 짧은 곳으로 가셔도 되세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내려온 것이 투표일 날은 네. 회사 직원이나 어딘 데서 얼마든지 양해를 익스큐즈를 얻어서 해주는 익스큐즈가 거네요. 되니까 그 미리미리 투표하는 게 중요하니까 예. 당일날 꼭 그 전에 하시면 좋고 당일날 꼭 하셔야 될 것 같으면은 뭐 버스나 누구한테 슈퍼바이저한테 투표하기 때문에 좀 일찍 조금 일찍 나가겠다 가겠다. 그러면 대개가 99.9%는 오케이 해요. 한국 분들의 인식도 좀 이렇게 많이 그렇죠. 예, 동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 기업에도 오늘 중요한 포인트를 좀 많이 짚어주시네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얼마나 대기 시간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셨는데 일단 오렌지 카운티는 ocvote.com 들어가셔서 일일이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네, ocvote.com/time 하시면 대기 시간 확인되시고요. 쉽네요. 네, 예. ocvote.com/vote센터 하시면 이제 투표센터 위치를 알아보실 수 있고. 예. 네. LA 카운티는 lavote.net입니다. lavote.net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총 선거 결과 확인. 제가 그 방송 전에 여쭤보니까 이제 트레디셔널하게 개표 과정도 오픈하고 직접 가서 현장에서 그걸 눈으로 보시고 이제 이런 재미도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선거일 저녁에는 이제 대중에게 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참관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기기 반납부터 뭐 예. 투표용지가 와서 이제 처리되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그게 대폭 축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거일 저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참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다만 저희가 우편 투표를 이전부터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서명 확인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조건부 유권자 등록 절차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온라인으로 그 참관이 가능하세요. 예. 그래서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제 일정을 알아보시면은 이제 바로 그 보고 계신 곳에서 이제 참관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때는 이제 선거일 저녁에는 제한 없이 누구나 오셔도 되니까 알고 계셨다가 이제 다음 선거 때 저희 방문해 주셔서 같이 선거일 저녁을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처음 우리 미성년 자녀가 처음으로 유권자를 갖게 돼서 투표 참여했다면 그런 개표 결과도 보게 하고 또 선거 과정도 지켜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겠어요. 우리 그렇죠. 스티반고 장로님 자녀들과 짜장면 먹는 날. 그런데 철저하게 유권자 한 표 행사하는 소중함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일회가 있었잖아요.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 지도도 그렇지만은 네. 이 시민으로서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서 네, 선거에 대해서 투표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라도 계속 이제 이 투표 때마다 대화를 하시면은 네. 아이들이 그 스스로가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네. 되면은 예. 그 중요성을 이제 알고 네. 꼭 참여를 할 것. 지금 현재 미국 올해도 그렇지만은 미국도 그렇고 뭐 한국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제일 안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료를 보면 네 맞아요. 예, 젊은 열심히- 층이 덜 한다고 나와 있어요. 예, 열심히 투표하는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고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꾸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유권자들의 나이를 낮추려고 그러죠. 올해도 프로포지션에 하나 보면은 이제 18세에서 17세로 낮추자, 또 더 낮추자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투표 때마다 조금씩 대화를 하시면은 네. 애들이 관심을 더 가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권자 등록 가능한 나이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안내해 네, 주신다면요. 현재는 18세가 돼야 되고요. 예. 그런데 16세나 17세인 경우도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이 가능해요. 그리고 미리 유권자 등록 신청을 했다가 저에게 접수를 하시면 예. 저희가 생일 선물처럼 아. 18세 생일이 되면은 날라오네. 활동 유권자로 저희가 아. 바꿔드려요. 네. 이제 의미가 있. 임무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는 투표의 중요성을 아. 하질 않았거든요. 얘들이 성장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 자신이 이제 미국 생활을 이렇게 보니까 투표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의도 좀 가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마이너리티 쪽에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때 당시에는 아무리 목소리를 올려도 이게 뭐 정말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미국이 달라진 것이 미국의 파퓰레이션 분포도가 이제 그 마이너리티가 상당히 많이 성장한 세대이고 또 지역적으로도 만약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당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성향이나 자기 자녀나 가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투표는 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투표에 참여하는 건 절대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이것이 그게 요점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몇 회에 걸쳐서요. 주민 발의안 서포트 하시고 노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 너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정리해드린 바 있는데 크리스찬 밸리로 특별히 확인하셔야 될 것 중 하나는 15, 16, 20, 22 설명해드렸어요. 우리 스티브 황고장로님 한 5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 간추려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것 같거든요. 예, 많이들 이제는 들으셔서 네. 잘 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Proposition 15는 이제 이 모든 주들이 자꾸 이제 세수를 올리라고 그러죠. 정세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중에 하나 캘리포니아는 이제 재산세를 높이기 위해서 네. 상당히 노력하는데 70년대 중반에 그 패스가 된 그 주민 발의안 13 Proposition 13 예. 때문에 재산세가 1년에 2% 이상은 올라가지 못하죠. 산 가격에서. 그러나 이제 이번에 Proposition 나온 15는 뭐냐면은 주거지는 제외하고 상업용과 이 산업용 네. 그 빌드 재산의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이 현재 가치 시세에 맞춰서 재산세를 계산을 하자. 그래서 이제 그 이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간단하고 그리고 16은 Proposition 16은 이제 이 옛날에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뭐 이렇게 대학교라든지 공립대학교죠. UC 계열이라든지 캘스테이션인지 그리고 이제 공무원 채용할 때라든지 또 그 국가기관들하고 이제 계약을 맺을 때라든지 인종을 참작을 해서 인종별로 비슷한 비율로 이제 그 계약을 맺거나 아이들을 대학에 입학을 시키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1996년에 그 주민 발의안 209를 통해서 그게 폐지가 됐죠. 네. 폐지가 되고 그게 2003년에 또 다시 그게 확인이 됐는데 이번에 그걸 다시 부활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겉으로 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캘리포니아도 이제 소수민족들이 많이 숫자가 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인구들의 숫자들의 비율에 맞추어서 UC 학생들의 입학생을 받자든지 그게 맞춰서 공무원들의 숫자를 맞추자든지 그러니까 실력에 상관없이 능력에 상관없이 그 정부가 하는 주정부가 하는 사업에 이 인종의 비율을 맞춰서 계약을 주자든지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보면은 캘리포니아의 그 아시안 인구가 15.3%인데 지금 UC 계열 대학에 다니는 아시안계 학생들이 거의 40%예요. 네. 그거 보면은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은 그게 우리 아시안계 학생들이 그런 면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5, 16, Pro 15, 16은 저희가 16. no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아, 예. 또 준비를 특별히 해오신 것 같아요. 예. 조금 소개만 드리고 네네. Proposition 20는 이제 비폭력 범죄라도 아동 성추행 혹은 성범죄 등의 범죄는
현재의 경범죄에서 예, 예. 중범죄로 판사가 선고할 수 있도록 하자. 네. 그런 것이고 그걸 이제 DNA도 확보를 하자. 이제 그러니까 범죄를 줄이자는 것이니까 그런 네네. 법이고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Proposition 22 이 시위는 그 independent contractor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제 독립 계약자들이죠. 계약직을 정기적으로 더 많이 바꾸겠다는 법을 작년에 네. AB5라는 캘리포니아 법안을 통해서 주지사가 이제 사인을 하고 그래서 법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독립 계약직의 contract employee들의 그 범위를 줄여서 더 많은 계약직들이 정규직이 되도록 하는 그런 법이었는데 그 법에서 예외를 두자는 것이죠. 이래서 우버나 리프트나 그런 이제 그 앱을 통해서 배달하거나 운전하는 그런 분들은 그 스스로가 본인 운전하시는 분들이 스스로가 이게 정규직이 되지 않는 분들이 한 8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좀 그 법에서 예외를 시켜주자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도 어떻게 투표를 하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0와 22, 20과 22만 예스를 하고 나머지는 저는 다 노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떻습니까? 프로포지션은 no. 그런데 예, 다른 20와 22만 예스 하셨다. 둘만 예스하고 나머지는 저는 노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번 더 해주시니 너무 이해하기 쉽게 오늘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분씩 크리스천의 밸류로 크리스천 리더십을 배출하고 한인 정치력 신장이 더 커지고 또 크리스천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방송 통해 배워보게 됐거든요. 며칠 남지 않은 역대 이례적 가장 뜨거운 관심과 또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참여하고 또 어떻게 임해야 될지 인사 말씀 마지막으로 전해주시고 오늘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에리카 윤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저희 이제 미주 보금 방송에서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네네. 감사해요. 이렇게 그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작은 아웃리치들이 모여서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적 신장과 또 이제 투표 참여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서도 이번에 꼭 투표하셔서 투표권을 행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민 참여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한인 커뮤니티 입장에서도 선거관리국 같은 곳에 이제 공무원이시고요. 네. 이런 한인분들 많이 나와주시면 참 좋은 일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랑스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수고 부탁드리겠고요. 주성철 목사님. 예, 저는 아무래도 믿음과 신앙과 관계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크리스천 그 정신으로 만약에 키운다 그러면 이 투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네. 누굴 찍고 안 찍고 그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가치관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늘 신조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뿌리 깊게 예.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 책임을 우리 어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그 국민의 그 투표의 그 권한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 교회에서도요 단임 목회자분들이 투표 독려하시는 경우 많거든요. 좀 그렇죠. 필요하다 보시죠? 근데 이제 불행한 건 뭐냐면 네. 지난 2016년에 네. 적어도 300만의 그 복음주의 신앙 신도들이 네. 투표를 안 했어요.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아직도 이 추세가 예, 예. 나는 투표하고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앙과. 우리가 정치적으로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네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이 투표라는 것은 국민의 의무와 또 내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투표권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스티븐 고장로님 거의 그냥 8회째 바쁜 시간 내주시고 자리해 주셔서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참 여러 선거가 오래 있지만은 특히 대선을 보면은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두 분이 끌고 가자는 방향이 너무 틀리고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늘 우리가 도전을 받고 더 심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방어하는 방법인데 네. 방금 말씀하시기를 4년 전에 300만의 그 이 신앙인들이 투표를 안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3,500만이 투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2012년 선거 때는 2천만 크리스천들 중에서 2천만의 유권자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아니고 유권자들, 크리스천 유권자들이 투표를 안 했는데 그의 1.5배가 되는 3,500만의 크리스천 유권자들이 4년 전에 투표를 안 했어요. 예, 예. 그거는 이 전체 2억 5천만의 미국 전체 유권자들 수에 비해서 아주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분들 투표 안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네. 여러분들 꼭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금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까? 꼭 시간을 내셔가서 직접 가 투표하시든지 안 되시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꼭 투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복음방송 너무 수고하셨는데 이번에 사회 보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저는 이번에 그 우리 목사님 주 목사님께서 계신 그 단체가 얼마나 교회들에게 유익하고 그러게요. 귀한 단체인지 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가능하시면 지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종교의 자유와 보호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들과 보호 법안들이 많이 있는지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은데요. 이번 특집 방송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도 좀 얻어보았고요. 또 다들 바쁘신 분인데 시간 자리 내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릴 뿐이고요. 제가 정치의 인포메이션이 날리지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티븐 장로님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방향을 잘 잡아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시간 선물 되셨기를 소원합니다. 역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이번 대선,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도 가장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크리스천 밸류로 유권자의 권리 꼭 행사하셔서 우리가 거하는 미국 성경적으로 회복되고 우리의 교회와 개인이 다시 한번 부흥하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GBC 대선 특집 방송 성경적 미국을 위한 우리의 선택, 오늘 그 최종 마지막 방송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유튜브 접속하시면 그동안 보내드렸던 8회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여기서 인사드리지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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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